안녕하세요, 대치영성입니다. 2020년 3월 모의고사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문독해 하나만 좀 볼게요. 주제로 이렇게 써놨는데 왠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한 글자만 추가해 볼게요. 요란다의 할머니의 지혜. 자,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올 겁니다. 어린 소녀 요란다와 그 소녀의 할머니, 이렇게 두 인물이 등장을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장문독해 같은 경우엔 혹시 내신에서 출제하면 첫째로 원래 나왔던 지칭 추론을 조금 꼬는 거, 그래서 모든 명사, 모든 대명사, 모든 인물이 누군지 잘 좀 파악해 두시면 좋고요. 둘째로 일치불일치, 내용적인 측면을 조금 물어볼 때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해석 정도만 좀 잘해 두셔도 별 무리가 없고요. 가끔 이제 영작이나 어법 관련한 부분을 조금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법적인 파트 위주로 간단한 거 혹은 조금 디테일하게 서술형 준비할 부분,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끊어 읽고 할 만큼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체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A랑 C까지 해서 한번 끊어 볼게요. 자, 8살 먹은 요란다는 went to her grandmother's, 자신의 할머니네 집에 갔습니다. 어포스로피 S, 이렇게 쓰면 누구누구네 집이 되죠. 그리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서 announced, 밝혔어요. 자, 동사 뒤에 that절이 뜬 거기 때문에 이때 that은 생략 가능한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 완전구조 뜨겠죠.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자, 뭐라고 밝혔느냐? 요란다, 손녀가 wa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매우 성공할 거라고 밝혔어요. when she grew up, 그 손녀가 성장했을 때요. 자, and, 그리고선 asked, 물었습니다. 자, 물어보다 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로, 자, 누구에게 물어볼 거야? 간접 목적어에게 물어봐야죠. 그녀의 할머니, 그러니까 요건 손녀가 되겠고요. 손녀의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if이야 인지 아닌지를. 이때의 if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 if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싹 다 직접 목적어 절이 되며 가정법 if가 아니고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if죠. 그래서 그녀가 could give her, 그녀에게 줄 수 있는지 any tips, 어떠한 팁을요. on, 뭐에 대한? 전치사 뒤에 의 to be 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할머니가 손녀에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지칭 추론 대명사들 기억하시고요. 자, 할머니는 끄덕이시곤 동사죠. took the girl, 그 소녀를 잡았어요. 요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밑에다가 간단하게 하나만 쓸게요. take 뒤에 사람 쓰고 다시 그 뒤에 by를 붙인 후 신체 부위. 자, 해석할 때는요. 누구의 어디를 잡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udged, 고개를 끄덕거리곤 took, 잡았습니다. the girl, 손녀를 잡았습니다. by the hand, 손을 잡았습니다. and, 다시 동사 세 번째. 목적어를 걷도록 시킨 거죠. work를 타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손녀를 데리고 갔죠. to, 근처에 있는 plant nursery. 우리 nursery 하면은요, nursery school,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유치원입니다. 돌봐주는 학교죠. 양육이 필요한 학교. 그럼 식물들이 양육이 필요한 곳이라는 건 묘목, 묘목이라고 해야죠. 묘목 근처에 있는 묘목장으로 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there, 그 묘목장에서 the two of them, 그들 둘은, 할머니와 손녀는 chose and purchased, 골랐고 구매를 했어요. 2개 조그만 나무를요. 자, 요 말 나오면 항상 신경 쓰셔야죠. 2개가 나오면 둘 중 하나는 아무거나 랜덤 1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랜덤이 아니죠. 남아있는 전부가 되니까 the other가 되죠. another와 항상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할머니와 손녀는 return to home,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planted, 심었어요. one of them, 그 나무 두 그루 중에 하나를 심었어요. one 나왔죠. in the backyard, 뒤뜰에다가요. and planted, 그리고 심었어요. the other, 나머지 하나의 나무를요. in a pot,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and kept it, 그리고 그것을 실내에다 보관했습니다. 여기서의 it은 당연히 화분에 있는 나머지 하나의 나무죠. 자, 하나는 뒤뜰, 야외, 하나는 화분에 심어서 실내, 이렇게 뒀대요. then, 그리고 나서 her grandmother, 그 소녀의 할머니는 asked, 물었습니다. 자, 누구한테 물었어요? 또 사형식 동사로서 손녀에게 물었죠. 자, 요 문장은 좀 신경 써두시면 좋은 게, 자, which가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which of the trees, 그 두 그루의 나무 중에 어느 것이, 마치 what처럼 쓰인 거죠. 어느 것이 she thought, 삽입절로서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보이면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얘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삽입절이니까 다시 빼도 상관이 없어야죠. 그럼 다시요. 그 나무들 중에 어느 것이 would be, 동사입니다. 일 건지 more successful in the future, 미래에 더 성공적으로, 즉 잘 클 건지 손녀에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자, 이때의 위치는 무슨 격이에요? 주어 동사는 삽입절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동사부터 보이는 불완전문, 즉 주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 삽입절까지 포함해서 혹시 영작 요런 거 요구하지 않는가 한번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이요. 자, 요란다, 손녀는 thought for a moment, 잠깐 동안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고요. 그래서 손녀가 생각을 한 후에 said, 대답을 하죠. The indoor tree, 실내에 있는 나무가 would be more successful, 더 잘 클 것 같은데? 하고 손녀가 대답을 했죠. 왜 그러냐면 it, 자, it은 누구예요? 실내 나무죠. 그 실내 나무가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니까. while, 반면에 the outdoor tree, 실외에 있는 나무는 had to cope with, 대처해야만 하잖아요. the elements, 여러가지 악천후들을, 나쁜 날씨라든지 악천후들을 대처해야만 하잖아요. 자, 손녀가 나름 머릿속에서 곰곰이 생각을 한 후에 이제 할머니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실내 나무가 더 잘 클 것 같다고. 자, her grandmother, 그 손녀의 할머니는 shrugged, 어깨를 으쓱, and said, 그리고는 말하시기를 we will see,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 앞으로 알아볼 수 있겠지. 미래 시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네요. 뭐 정확한 대답을 하신 건 아니죠. 자, her grandmother, 그 손녀의 할머니는 take good care of, 아주 잘 돌봐주었습니다. both trees, 그 두 개의 나무를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몇 년 후에 요란다, 이제는 10대가 된 요란다가, 손녀가요, came to visit, 방문하러 왔습니다. 자신의 손녀의 할머니를 다시 방문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 손녀가 좀 컸네요. 10대가 됐어요. 자, 요란다, 손녀는요, remind,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대절이죠. 그녀에게 that 이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즉, 요란다와 그녀는 동일 인물이 아니니까 할머니겠죠. 요란다 손녀는 할머니에게 데디아의 내용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she, 그녀가 had never really answered the question. 자, 여기에 she는 누구예요? 할머니겠죠. 할머니는 전혀 대답한 적이 없다고요. 뭐에? 손녀의 질문이에요. 자, from when she was a little girl, 그녀가, 즉 손녀가 어렸을 적으로부터 나왔던 질문이죠. about,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how, 어떻게 해서 그녀가 성공하게 될지요. when she grew up, 그녀가 자랐을 때. 자, 여기까지. 전치사 뒤에 when절, 완전절일 테고요. 역시 전치사 뒤에 how절,
다시 웬절, 다 완전절이죠. 이거 she 누구예요? 손녀고요. 마찬가지 여기 she 손녀죠. 여기도 손녀고요. 자, 11번. 할머니는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용식 동사네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손녀에게 보여주었죠. 실내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to call 손녀를 데리고 outside 밖으로 나갔습니다. To have a look at 뭐 하려고요? 보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The towering 우뚝 솟은 밖에 있는 나무를 보려고 손녀를 데리고 나갔어요. 자, 할머니의 대사입니다. Which one? 어느 것이 is greater? 더 크니? 할머니가 물으셨네요. 자, 손녀 요란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밖에 있는 것이요. 나무죠. But that doesn't make sense.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It had to cope with. 분명히 걔는 대처해야만, 싸워야만 했을 텐데요.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자, 누구보다? Than the one inside. 안에 있는 놈보다요. 자, 여기 있는 it과 여기 있는 the one inside가 서로 비교 대상인 거죠. 이게 밖에 있는 나무고요. 요게 안에 있는 나무가 됐습니다. 밖에 있는 나무가 안에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더 많이 대처해야만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밖에 있는 게 더 크지? 라고 지금 손녀가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다가 형광펜 친 이유가 뭔지는 옆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때 많이 했었던 거예요. 비교급 강조부사 헐. 자, er 혹은 more 앞에다가 헐이라는 뉘앙스를 쓰고 싶을 때 우리가 맨날 much, even, still, a lot, far, far, far 이런 거 쓸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 very, many, to 이런 거 못 쓴다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교급이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 상태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뭐 95% 이상 비교급이라는 건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more를 붙이든지 er를 붙이든지 이런 개념이고요. 이 단어 자체는 셀 수가 애초에 없는 개념이죠. 그럼 셀 수 없는 단어를 꾸밀 때 우리는 much를 쓰지 many는 쓰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이 자리에 much는 쓰되 very many to 못 쓴다. 이런 걸 맨날 이제 수업 때 강조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5% 미만으로 비교급에는 당연히 뭐도 있냐? 이렇게 복수가 뜨면서 그 앞에 more가 붙을 수가 있어요. 즉, 지금 명사죠? 명사인데 셀 수 있는 거여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라고 썼네요. 그럼 이 경우 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당연히 셀 수 있는 개념을 꾸며주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헐이라는 자리에는 much가 아닌 many를 써야죠. 그래서 가끔 드물게 요런 식의 구문이 나오면 꼭 어법적인 부분을 묻곤 합니다. 묻는 방법은 간단하죠. 요 헐 자리에다가 many 쓸래, much 쓸래 라는 식의 문제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고요. 여기 s 복수형이죠. much가 아닌 many가 이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하나 해 두시고 다시 본문 볼게요. 자, 그래서 뒤에 끄트머리를 보시면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할머니. 밖에 있는 나무는 싸워야만 했는데요.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싸워내야만 했는데요. 안에 있는 나무보다요. 여기 many more, much가 아니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 이유는 여기 복수형 명사를 꾸미는 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Remember this. 이걸 꼭 기억해라. 자, 명령문 뜨고 컴마 and will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요 반대 개념으로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럴 땐 어떻게 써요? and 말고 or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손녀야, 이걸 꼭 기억을 해라. 그러면 너는 will be successful, 성공할 거야. in, 뭐에서요? 전치사 뒤에 명사 쓸 수 있는데 그 명사 자리에 what절 쓴 거고요. 그 뒤에 ever 붙인 거죠. 그럼 네가 하는 무엇이든지에 성공할 것이야. 자, 우리가 의문사 뒤에 ever 붙으면 맨날 거의 뭐 습관적으로 no matter 요거 붙이곤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요. 전치사 뒤니까 명사절이지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엔 no matter what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요렇게는 바꿀 수가 없죠. 이건 부사절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anything that you do 요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전치사 뒤니까 명사형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네가 하는 어떤 것에서든지 너는 성공할 것이야 라고 할머니가 이제 한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손녀, 네가 choose 고른다면, 안전한 선택만을 고른다면, 네 인생 내내 그런 안전한 선택만 한다면 우리 손녀는 will never grow, 절대로 성장하지 못할 거야. 계속 할머니 대사죠. 하지만 우리 손녀 네가 be willing to, 기꺼이 마주한다면,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마주한다면 the world, 세상을 with all of its challenges, 그 세상 모든 어려움과 함께 그 세상을 마주한다면, it은 세상을 받는 거고요. you, 손녀 너는 will learn, 배우게 될 거야. from those challenges,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며, 그리고 grow to achieve, 자라서 성취하겠지. 엄청나게 많은 hate, 높이를. 자, 직역하면 높이라는 뜻이겠지만 여기서 높다라는 건 결국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까지 아마 올라갈 수 있겠지. 성취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대사 끝. 길고도 긴 할머니의 대사가 이만큼 있었고요. 손녀한테 교훈을 주고 있네요. 어려움이 있어야, 시련이 있어야 성장한다. 요런 얘기죠. 자, 열란다. 손녀는요. looked up, 올려다보았습니다. at the tall tree, 그 큰 나무를요. towering tree, tall tree, 밖에 있는 나무죠. 자, 두 번째, took a deep breath, 심호흡을 하곤, and 세 번째, nodded, 끄덕였어. 손녀의 머리를 끄덕였어요. look, took, and nod, 동사 세 개죠. 자, 컴마 찍고 분사구문이 하나 이어집니다. 데디아를 깨달으면서. 능동이고 that은 목적어절, 즉 명사절 대절, 생략 가능하며 뒤에 완전절 뜨겠죠. Her wise grandmother, 자신의 현명한 할머니가, 손녀의 현명한 할머니가 맞았다는 걸 깨달으며 올려다보고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준,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알려준 교훈이죠. 인생에서 고난이 있어야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나무가 더 커졌다라는 걸 소녀한테 보여줬고요.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유념하시고 형광펜이 2개 있었어요. 그거 위주로 어법이나 서술형 같은 거 생각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의고사 강의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